자, 코사인 법칙 별표 5개 치세요. 훨씬 중요합니다. 사인 법칙보다. 자, 근데 아까 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나서 문제를 푼다. 그럼 문제를 보면 분명히 도형이 보일 거고 내가 사인 법칙 써야 되는지 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지 요거 확인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하나만 쓰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데 코사인 법칙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것처럼 사인 법칙만 가지고 해결이 되거나 그러면은 기본 문제인 거야. 그럼 대부분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둘 다 써요. 둘 다. 한 문제 아래서. 둘 다 쓰는 것까지도 이따가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얘부터 새롭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공식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이 친구 보시면 일단 여기 체크해. 두 변의 길이 그리고 끼인 각의 크기 체크. 아까 사인 법칙이랑 조금 다르죠. 사인 법칙은 뭐였냐면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과 길이, 대변과 각 요거를 따지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기본 베이스. 됐니? 자,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 잘 봐. 요것만 볼게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와 같습니다 라는 공식이네요. 자,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 스몰 a 그리고 여기 네모 치세요. 코사인 a. 이렇게 둘이 모인 거야. 이거인 거야.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구조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거든. 즉 내가 C의 길이 알고 B의 길이를 알아요. 그리고 요각의 크기를 안다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코사인 법칙의 기본 베이스예요. 됐니?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안다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코사인의 기본 베이스라고. 됐지? 자, 근데 봐봐. 응용. 자, 만약에 옆에다 그림 하나만 그려볼래요? 내가 요렇게 놓고 자, 요 각을 그냥 알파라고 잡을게. 됐니?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3이다.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냥.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3, 여기를 4. 그 다음에 여기를 x. 그럼 구할 수 있지. 됐니? 공식 써가지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7 하고 여기를 x. 요 그림 한번 그려볼래? 그럼 이거거든. 뭐냐면 내가 외운 공식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 각을 알 때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가 3이야. 여기가 7이야. 나 이거 x 구하고 싶어. 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되니? 어떻게 식 세우면 돼요? 49. 7의 제곱은 3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3x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가 뭐야? 4분의 3 요렇게. 우리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웠잖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2차 방정식의 구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됐니? 자, 그럼 이런 것도 될 것 같아. 만약에 여기가 7이 아니야. 여기가 7이 아니고 이거라고 해요. 괜찮아요? 여기를 x 플러스 5라고 해봐.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5라고 하면 요 49자리가 x 플러스 5로 바뀔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니? 됐니? 그럼 얘는 1차, 2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x제곱이 생기고 여기도 x제곱 생기니까 이게 2차가 아니라 1차가 될 거거든. 그럼 어쨌든 간에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죠. 됐니? 그럼 결론이 뭐냐? 잘 봐. 얘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코사인 법칙 계산할 때 변을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두 변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나와요. 한 변수로 표현 가능하다면,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식을 세우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내가 이거 예비고3 친구들이나 N수생 친구들한테 처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개념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데, 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 식을 세우는데요, 변을 하나만 아는 거야. 그러면 자,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뜩이나 공식도 어렵고 일단 낯설잖아요. 여러분이 코사인이나 저런 게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에 안 익어서 낯설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배운 개념서에서는 분명히 변의 길이를 2개를 알고 각을 하나 알아야지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었는데 변을 하나만 아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 못 쓰나?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요겁니다. 나머지 두 변을 하나의 변수로, 얘처럼 x,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다고요? 코사인 법칙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계산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1차나 혹은 2차 방정식으로 등장하시게 되실 거다라는 것까지.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좀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거기 똑같이 250페이지에 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좀 볼까요? 이건 참고로 봐. 잘 봐, 얘들아. 요거죠. 여기서 뭘 내렸냐면 요렇게 수선을 내린 게 기본 베이스야. 됐니? 자, 근데 이 증명에서도 좀 공부할 게 있거든. 도구 하나만 정리할게요. 도구.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그럼 일반적인 삼각형이라는 건 특이한 삼각형이 아닌 거예요. 뭐 직각이나 아니면 특수각이나 정삼각형이나 이등변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삼각형. 얘도 뭐 그냥 삼각형이죠. 됐니?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조선이 바로 뭐냐? 밑변의 수선입니다. 이거 적어놔. 그리고 도형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수능까지도 봤을 때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도형을 꼭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실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3등급이어도 도형 틀리고 1등급이어도 도형 틀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의 내가 공통점을 발견을 했거든. 뭐냐면 도형을 관찰할 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눈으로만 봐. 그러면 도형 문제 절대 못 풀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따가 모의고사 문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내가 그릴 수 있는 도형의 보조선은 다 표시를 해놓고 나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래놓고 문제가 어렵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걸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냥 당연히 기본 공식 아는 건 기본이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도구들, 행동 도구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일반적인 삼각형,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삼각형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건 밑변에 수선 내리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한 거예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밑변에 수선을 탁 내린 거예요. 이걸. 원래 없었을 거거든. 됐니? 자, 그러고 나서 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 AH 있죠? 자, 볼게요. 여기 써져 있는 거. AH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코사인 C죠? 됐니? 아, 여기 각이 C죠? 잘 봐. AH를 얘가 뭘로 표현했냐면, B, 사인 C. 이렇게 표현했거든. 됐어? B, 사인 C. 이렇게 표현했거든. 자, 쌤이랑 이것도 공부하자. 자, 쌤이랑 이것 좀 공부할게요. 네. 그림 좀 그릴 거거든요. 해보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 있어요. 됐니? 자, 여기를 그냥 A라고 할게. 여기를 A. 됐니?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할게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중요한 거 할 거야. 지금 쌤이 가르쳐 드리는 거는 수원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미적에서 쓸 겁니다. 미적하는 친구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돼. 특히 미적에서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 극한 도형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근데 이게 작년까지,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수능에 무조건 나왔거든. 삼각함수 극한도형이라는 미적분 주제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25년을. 근데 작년에 킬러 문항 없앤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 이런 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겠다. 근데 거기에 삼극도가 들어가면서 작년 수능부터 고인이 되셨어요. 네, 매장이 됐습니다. 안 나와. 애들 겁나 열심히 공부했거든? 필수 유형이었으니까 안 나와. 근데 내신엔 나와요.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있어요. 그때 쓸 거야. 잘 봐. 요렇게 있지. 그러니까 이거라고.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수선 내려. 이거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럼 여기를 H라고 할게. 자,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할게. 잘 봐. 여기 있죠. 이 길이. 이 길이 표현해봐. 2.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됐어요? 오케이? 왜요? 2분의 x가 코사인 a죠. 봐봐. 2분의 x가 코사인 a지.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a잖아. 그럼 이게 x잖아. 이거 넘겨. 2 코사인 a. 됐어? 자, 그럼 일로 와봐.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얘는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얘를 넘기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를 뭐라고 해볼까? 1이라고 하자 그냥. 네, 1. 여기 1이라고 하면 여긴 뭡니까? 아, 여기를 1이라고 해보자. 미안해. 여기를 1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1이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여기가 1이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왜 그래요? 얘분의 얘가 코사인 B잖아. 됐니? 얘분의 얘가 코사인 B잖아. 역수. 됐죠? 그러니까 Y분의 1이 코사인 B잖아. 이거분의 이거가. 그럼 Y는 뭐야? 코사인 B분의 1이죠.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수원에서는. 알겠지? 이거 니네가 표현할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수원에서는 수능에는 안 나와요. 네, 수능까지는 안 나오는데 내신 문제에서 아까 우리 안 풀었던 실생활 활용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 나와요. 저렇게 변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근데 처음 가장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수선부터 내리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알았어? 이런 거를 니네가 자유자재로 표현할 줄 아셔야 돼. 알겠지? 오케이. 네,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증명은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교재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AH를 그래서 표현한 거야. 뭐라고? B sin C라고. 그 다음에 CH도 표현한 거야. 뭐라고? B 코사인 C라고. 됐니? 자, 그러고 나서 BH가 뭐냐? BH, 요 길이죠? 요 길이는 BC에서 CH를 뺀 거죠. 요 길이가. 따라오면 돼. 요 길이가 BC에서 CH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게 BC, 요게 CH. 됐니? 그러면 A, B, H라는 직각삼각형 있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 이게 빗변이니까 C제곱은 AH의 제곱과 BH의 제곱을 뭐 한 거다? 더한 것과 같다. 근데 우리가 AH를 예로 잡았잖아요. 그럼 예로 잡았으니까 요거 대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BH가 뭐냐면 요렇게 잡은 거잖아. 요거 대입해 준 거지. 그래서 전개하면 저 공식이 나온다. 끝. 이게 증명입니다. 알았죠?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삼각형의 변을 여러분들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좀 실전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50페이지 위에 표 보시면 박스. 자, 코사인 법칙은 그래서 공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그러면은 위치 바꿔가지고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곱하기 코사인 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랑 같이 많이 쓰이는 애가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여기다가 별표 쳐. 교재 이 박스에다가. 자,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자,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개념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편하다라는 건데, 봐봐. 이게 공식이래. 이게 공식. 두 번째. 얘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얘랑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식을, 니네 교재에 있는 걸
한 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걸 비교해봐. 위에 세 개랑 밑에 세 개는 뭔 차이야? 이거 이해 못하면은 수학 못하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1, 2, 3번과 얘 1, 2, 3번의 차이가 뭐야? 넘기고 나눈 거야? 됐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넘기고 나눈 거야? 됐니? 자, 근데 의미를 봐야지. 이 공식 되게 중요하거든? 이 공식 되게 중요하거든? 왜 중요할까? 그걸 알면 끝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은. 이 공식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공식 보면 답이 나와. 코사인 값을 구할 때 각을 하나도 몰라도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쓸게요. 세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의 b, 이걸 알면 나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쌤이 아까 사인 법칙은 각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때 유리하고 코사인 법칙은 변에 대한 정보가 많았을 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각을 하나도 몰라도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코사인 값을 그냥 구할 수 있다.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자 3, 4, 6 이렇게 준 삼각형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걸 알면 돼. 그러면 내가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코사인 값이야. 그럼 니네 뭘 구하면 돼?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돼. 이 논리가 잡히면 된다고. 알겠니? 됐죠? 자, 그리고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세 변의 길이가 아니라 비율만 알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다 하나 써둘게. 예를 들어서 A가 자, 이렇게 됐다고 해봐. 세 변의 길이가 3대 4대 6이야. 됐니? 그럼 세 변의 길이가 3대 4대 6이면 우리는 A는 3K, B는 4K, C는 6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니네한테 자, 코사인 B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됐니?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공식 2배에 자, B랑 마주보는 게 이 친구죠? 그럼 이 친구 뺀 나머지 애들 곱해주세요. 3 곱하기 6 하고 K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거 9K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한 거 36K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한 거 16K 제곱. 그럼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K 제곱분의 요건데 요게 20이니까 여기가 29 K 제곱이 되겠네. 그럼 K 제곱 약분되죠. 됐니? 그럼 정답은 뭐예요? 36분의 29죠. 그게 코사인 값이라고. 알겠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요런 얘기까지도 해볼게 이제. 요거 정리됐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뭐 나머지 애들은 쭉 뒤에서 있는 거 증명이니까 252페이지 보시면 요거 있을 거거든. 코사인 법칙 변형. 요거는 쌤이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할게요. 여기도 써져 있는데 코사인 법칙 변형을 제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거든. 여기 보여? 제일 코사인 법칙. 쌤이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 이때는 제일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으로 나눠져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공식 있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해가지고 쭉쭉쭉 가는 거. 됐니? 그거는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제2 코사인 법칙.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코사인 법칙이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거야. 몰라도 풀 수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참고사항으로 그냥 알아두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볼게요. 쭉 이론적인 얘기하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25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네요. 삼각형 넓이를 이용한 사인 법칙의 증명이라고 나와 있죠. 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코사인 법칙 증명이 있을 겁니다. 크게 막 있잖아. 그거 별표 하나 치시고 그거는 언제 써먹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나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쓰지 않습니다. 언제 써먹으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요거 수행평가로 보는 학교들 있어요. 그거는 내년에 이제 수행평가 보면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생기부에 세특이나 이런 거에서 뭐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발표하면 기재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좀 뽐내고 싶으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알겠니? 예, 코사인 법칙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지롱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요거 도형 갖다가 하는 거거든. 삼각함수 사인 법칙을 코사인 법칙을 이제 원에서 그 중3 때 배운 쌤이 목요일 날 설명해 준 거 있죠. 목요일 수업 때 설명해 준 거. 예, 중3 때 배운 공식 갖다가 설명하는 거, 닮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참고로 읽어 보시면 되고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라는 거. 알겠니? 자,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떻게는 출제가 될 수가 있냐면 이 그림 자체를 그냥 주고요. 박스 문제 있죠? 왜 증명해가지고 박스 채워서 모의고사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유형 있잖아. 가나다 해가지고 채우는 거. 예, 거기선 나올 수 있어요. 알겠니? 그런 스타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문제 있는데 뒤쪽에 문제 뭐 기본 유형 문제라서 계산 문제고 쌤이랑 이거는 이제 학교 내신 할 때 이제 쌤이랑 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유형이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아요. 수능은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3교시 때 마지막 3교시 때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 모의고사나 수능은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출제한다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쉬시면서 뭘 해주시냐면 일단 공식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알겠니? 공식 갖고 다 풀 수 있는 걸 할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이런 거 안 풀어봐도 풀 수 있는 수능 4점짜리를 할 겁니다. 알겠니? 근데 공식 모르면 안 돼요. 공식은 알아야 되거든? 계산이 해야 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수원 혹시 처음 배우시거나 좀 까먹으신 분들은 지금 쉬는 시간에 공식 정도만 암기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